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윤석재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이라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 고요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고개를 약간 숙이고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 걷는 이 시간은 세상과 단절된 듯 편안하면서도 동시에 이유 모를 허전함을 밀려오게 했습니다. 석재는 가까운 카페 앞에 이르러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 주인은 그가 오기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 미소를 보였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셨네요, 형님. 예, 잠이 잘 안 와서요. 그의 말은 자연스러운 듯 들렸지만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내려놓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딘가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늘 활기찬 성격이라 말했지만 그에게 남은 건 조용한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이혼 후 1년이라는 시간은 그의 일상을 송두리째 비워냈지만 그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들 태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어머닌 요즘 어때요? 잘 지내지. 둘 다 그냥 똑같다. 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그 순간마다 마음 구석이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석재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커피향이 코를 스쳤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카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예전보다 더 말라 보이는 얼굴, 굳어있는 어깨, 그리고 애써 감정을 숨기려는 눈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혼자 사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그는 언젠가 들킬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카페 밖에서는 동네 주민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지나갔습니다. 이웃 중 한 사람은 카페 안에 석재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형님, 주말에 형수님이랑 같이 오세요. 예, 그럴게요. 그는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손등의 힘줄은 팽팽하게 솟아올랐습니다. 커피를 다 마신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아침의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서서 숨을 고른 후 다시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혼자 있는 집은 언제나 조용했고 그 조용함은 그에게 또 다른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우편함에서 한 장의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온 안내문이었습니다. 부부 초청 건강 프로그램. 석재는 안내문을 집어들고 굳어버린 얼굴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내문은 분명 자신이 감춰온 현실을 드러낼 기회를 노린 듯 그의 손안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의 적막함이 그를 덮쳐왔고 그 순간 그는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혼 후 남겨진 공허함은 여전히 그의 곁에 자리하고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완전히 퍼지기 전 윤석재는 현관에 놓인 주민센터 안내문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부 초청 건강 프로그램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고 그는 종이를 뒤집었다가 다시 펼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내문 속 이름란에는 여전히 윤석재 김영숙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그 부분을 몇 번이고 문질렀지만 글자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사실을 말하지 않은 대가가
바로 이런 순간에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주민센터 직원이 밝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행사 안내 차 왔습니다. 아, 예. 그런데 제가 지금은 좀 바빠서요. 그는 태연한 척했지만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안내문이 이미 배달된 것을 확인하더니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배우자분이랑 꼭 오세요. 부부 운동 프로그램이라 혼자 오시면 조금 어색하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얼굴 근육이 풀리며 깊은 피로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안내문을 구겨버리며 쓰레기통 위에 던졌지만 마음속 불안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언제든 의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혼 사실을 숨기기 위해 했던 작은 거짓말들이 하나, 둘씩 드러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그는 커튼을 걷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옆집 김노인이 창문을 살짝 열고 이쪽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노인은 성격이 호기심 많기로 소문난 사람이었고 석재는 그 시선이 자신을 꿰뚫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저러지?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지? 그는 담담히 중얼거리며 커튼을 다시 닫았습니다. 갑자기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동네 밴드 채팅방에서 누군가 요즘 204호 조용한 것 같다고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가 자신을 향한 것처럼 느껴지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그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마주오는 주민 2명이 자연스럽게 그를 훑어보았습니다. 배우자님은 안 나오시나? 요즘 안 보이던데. 그들의 작은 목소리는 속삭임이었지만 석재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손등을 조용히 쓸었습니다. 숨기며 산다는 건 이렇게도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혼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 건 체면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그 체면이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는 한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으로 나가 동네를 걸으면서도 그는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피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올지, 누가 의심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숨겨진 일상은 점점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석재는 그것을 막아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가면을 오래 붙잡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점심 무렵 윤석재는 어쩔 수 없이 가까운 슈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 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려 했습니다. 슈퍼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고 그는 무심한 척 장바구니를 들고 진열대를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천천히 둘러봤겠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그 떨림은 물건을 고를 때마다 들킬까 두려운 마음을 더 키워갔습니다. 계산대로 향하던 순간 슈퍼 아줌마가 밝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아저씨, 요즘 형수님이 안 보이시던데 어디 편찮으세요? 예, 그냥 집에 계십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표정 속 불안은 숨기기 어려울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아줌마는 영숙이 좋아해 자주 사던 김치를 계산대 위로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늘 이걸 사가셨잖아요. 가져가실 줄 알았는데. 아, 제가 그냥 대신. 그는 말끝을 흐리며
김치를 천천히 장바구니 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뒤편에서 줄 서 있던 중학생 둘이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봐. 황혼 이혼 영상이래. 우리 아빠도 요즘 친구들 다 그런다던데? 그들의 단순한 대화였지만 석재에게는 심장을 찌르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계산을 서둘러 마친 뒤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크게 울렸고 그는 무거운 공기 속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 하나하나가 자신에게 꽂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걸음을 옮기려다 그는 잠시 벽에 손을 짚고 얕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지고 손끝이 얼얼해졌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복도에 들어서자 배달원이 그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분 계세요? 배달이 하나 와서요. 제가 받을게요. 그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며 봉투를 빼앗듯 들고 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집안의 정막이 다시 그의 몸을 삼켰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더 큰 불안의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방 안에 놓인 물건들은 여전히 둘이 살던 집의 흔적을 품고 있었고 그만큼 그의 거짓말은 더욱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배달 봉투를 내려놓고 의자에 앉아 잠시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뚜렷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숨기고 싶은 진실은 이미 이웃들의 시선과 일상 속 곳곳에서 균열을 만들고 있었고 그 균열은 점점 그가 피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었습니다. 윤석재의 생일은 아무도 모르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휴대폰 알림창을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는 한 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배달 광고와 할인 쿠폰만 가득했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듯 했습니다. 텅 빈 집안에서 그는 괜히 달력을 바라보며 오늘이 정말 자신의 생일이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깊은 공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한 그는 근처에 있는 역전 생선구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고소한 생선 냄새와 함께 웃음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한쪽 테이블에서는 중년 부부들이 생일 케이크를 놓고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밝은 모습은 석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창가 구석자리로 조용히 자리를 잡고 메뉴판을 들었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기다리던 중 주방에서 나온 직원이 석재를 보더니 반가운 듯 다가왔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형수님은 안 오셨어요? 오늘은 혼자 왔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은 순간 흔들렸습니다.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위 손님들의 시선이 석재에게 담담히 꽂히고 있었습니다. 식당 한가운데에서 들려오는 부부의 웃음소리는 더욱 크게 들렸고 그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생선구이가 나오자 그는 억지로 한두 입 먹어봤지만 음식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억지로 마친 그는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직원은 이상한 낌새를 느낀 듯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요즘 잘 안 보이셔서 신경 쓰이네요. 예, 바빴습니다. 짧은 대답 뒤 그는 들리지 않게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식당을 나오자 찬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릴 듯 잿빛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길가에 고인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왠지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어깨를 움츠린 채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고 머릿속에는 왜 이렇게까지 외로워졌을까라는 생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그의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호기심보다 불안이 먼저 찾아왔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들 태호에게서 온 짧은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고 소식 들으셨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석재의 숨은 멎은 듯 멈춰버렸습니다. 그의 조용하던 생일은 단 한 줄의 문장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떠 있는 문장을 읽는 순간 윤석재의 다리는 힘을 잃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그의 심장은 조급히 뛰어올라 몸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숨을 제대로 고르지도 못한 채 주위를 둘러봤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풍경이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생일이었던 하루의 공허함이 단숨에 공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지나가던 택시를 손을 흔들어 세웠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자리에도 제대로 앉지 못한 채 병원 주소를 내밀었습니다. 기사님 빨리 부탁드립니다. 제발 빨리요. 말끝은 떨렸고 그의 표정은 이미 모든 감정이 무너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택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도로를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차창 밖에서 지나가는 건물들은 흐릿한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갔고 석재는 두 손을 꼭 모아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혼을 말하던 그날의 모습과 마지막으로 본 영숙의 뒷모습이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그 기억들을 붙잡으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그는 거의 뛰다시피 입구를 향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살균제 냄새와 긴장된 공기가 그를 맞았습니다. 복도는 분주했고 사람들의 발걸음과 의료기기의 소리가 복잡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김영숙 환자 어디 계십니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말끝은 거의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분이세요? 중환자실 앞에서 대기 중이십니다.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중환자실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길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켜져 있었지만 빛마저도 희미하게만 보였습니다. 복도 끝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중 몇 얼굴은 영숙의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석재를 보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바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혼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반응은 어색했고 그 어색함은 그의 가슴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그는 중환자실 문 앞 의자에 앉아 손을 호주머니 속에서 꺼냈습니다.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고 그의 호흡은 불규칙하게 흔들렸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임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 역할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처지가 현실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나와 보호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숙 환자 보호자분 계세요? 옆에 있던 영숙의 조카가 먼저 손을 들었고 그 모습에 석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이미 가족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쓰라렸습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설명했고 심각하지만 안정화 중이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 동안 석재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감춰둔 감정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이혼이라는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했던 시간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단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디 아무 일 없기를. 그 소망은 길고 어두운 병원 복도에서 홀로 남겨진 한 남자의 절박한 기도와도 같았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는 여전히 축축한 공기와 긴장된 정적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석재는 몇 번이고 손등으로 얼굴을 훔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이미 무너져 내려 발끝 하나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의료진이 병실 문을 열고 나오자 복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석재는 숨을 삼켜 목까지 치밀어 오른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간호사는 간단한 돌봄 절차를 마쳤다며 면회를 안내했습니다. 보호자인 영숙의 조카가 먼저 들어갔고 잠시 뒤 간호사는 조용히 손짓해 석재를 별도로 불렀습니다. 잠깐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은 있으세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석재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영숙은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산소 튜브가 연결된 모습은 그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작은 의자에 앉으며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은 분명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아내였지만 이혼 이후 그는 한 번도 이렇게 가까이 마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눈을 뜨더니 시야를 가누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많이 놀랐지. 그 역시 말끝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오랜 감정이 병실의 좁은 공간 안에서 뒤섞이는 모습을 담담히 비추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 마지막 말다툼, 서로 모른 척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고 두 사람은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 채 침묵으로 맞닥뜨렸습니다. 의료기기의 일정한 신호음만이 둘 사이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석재는 손을 뻗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했지만 이제는 전 남편이라는 이 애매한 자격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괜찮아졌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그가 어렵게 말을 건넸지만 그 말에는 걱정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고 고개를 살짝 돌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매에는 피로와 함께 묵묵한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당신 왜 이제 왔어? 그 한마디는 원망이라기보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의 무게가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석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할 말을 찾았지만 입술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창문은 마치 두 사람의 지난 시간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요동쳤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큰 후회를 안고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때 병실 밖에서 태호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와 병실 사이의 공기가 순간 더 팽팽해졌습니다. 그러나 석재는 그 소리에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영숙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눈에 고인 물기를 손등으로 닦으며 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병실 안에 가라앉은 숨막히는 정적과 스스로 만든 거리 속에서 뒤늦게 서로의 상처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모습을 길게 비추었습니다. 분명 말은 짧았지만
그 말 속에는 수십 년의 감정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석재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 자신의 후회를 시작하게 만든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을. 중환자실 앞 복도는 여전히 긴장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석재는 병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영숙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이 안정을 확인한 후 복도로 나왔고 주변에 앉아있던 보호자들이 작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석재는 그 분위기 속에서도 홀로 멈춰 서 있는 듯 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마음은 더 깊은 혼란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태호가 급하게 달려오며 복도 끝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다 석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상태 괜찮아요? 응. 지금은 다행히 안정됐대. 짧은 대화였지만 그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공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곧장 의료진에게 다가가 필요한 절차와 보호자 등록에 관해 물었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차분하게 서류를 설명하고 보호자 서명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현재 보호자 권한은 아드님에게 있습니다. 법적 배우자가 아니시면 서류는 아드님께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석재의 마음을 세게 치는 망치처럼 울렸습니다. 구석에 서 있던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보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실감했습니다. 영숙과 함께 보냈던 세월이 서류 한 장으로 정리되어 버린 현실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태호가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서서히 의자에 내려앉았습니다. 등이 차가운 벽에 닿는 순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외로움이 몸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주변의 다른 보호자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석재는 그 속에 섞일 수 없었습니다. 어느새 비가 그친 창밖에서 햇빛이 스며들었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땅바닥을 바라본 눈가에는 이미 피로와 후회의 흔적이 번져 있었습니다. 태호가 문서 작업을 마치고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놀라셨죠? 그래. 놀랐지. 그리고 미안하다. 그 짧은 말 속에는 숨기고 있던 죄책감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시선은 잠시 아버지의 떨리는 손끝에 머물렀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던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갈등이 풀린 건 아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석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이전보다 더 초라하게 보였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대로 멈춰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피하지 말아야 한다. 석재의 내면에 피어오른 이 결심을 길게 비추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혼자 서 있는 그는 비록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처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다가올 마지막 전환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병원 복도는 더 이상 긴박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숙의 상태는 점차 안정되었고 치료실 앞에 서 있는 가족들의 표정도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윤석재는 조용히 병원으로 찾아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걸음에는 지난 며칠 동안의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고 얼굴에는 조금은
단단해진 결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혼란과 후회로 흔들리던 마음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고, 이제는 제대로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치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와 보호자에게 일상 회복을 위한 가벼운 상담을 권했습니다. 영숙의 조카와 태호가 먼저 들어갔고 상담사는 마지막으로 석재를 불렀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상담실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영숙이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마주한 모습은 오랜 세월 이후 처음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두 사람의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서로에게 남겨진 감정의 무게, 이혼 과정에서 쌓인 오해, 그 이후의 침묵이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하나씩 짚어갔습니다. 석재는 고개를 숙이고 상담사의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묵혀둔 감정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영숙 역시 조용히 숨을 고르며 간간히 눈을 감고 상담사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사의 마지막 권고는 부드러웠지만 확실했습니다. 다시 부부로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미움과 오해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상담실을 나서자 복도는 이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태호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석재는 영숙을 보며 작게 고개를 숙였고 영숙도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눈맞춤에는 오랜 세월 속에서 정리하지 못한 감정들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던 마음은 어느새 흐려졌고 남은 건 지나간 세월을 받아들이려는 성숙한 결심뿐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던 순간 따뜻한 햇살이 석재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피하려는 마음은 없었고 이혼이라는 사실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의 삶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동네에 도착해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자 카페 주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형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예, 오늘은 그냥 커피 한잔 하려고요. 그는 한층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혼을 숨기느라 불안에 떨던 시절과는 다르게 마음속이 묵직한 대신 잔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짊어지던 가면을 벗어낸 덕분인지 숨이 훨씬 더 깊고 편하게 쉬어졌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을 차분히 비추었습니다. 길었던 감정의 터널을 지나온 그는 마침내 현실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고 그 용기는 그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석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남들이 원하는 삶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삶을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맑고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윤석재는 집 문을 열고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지난밤 잠을 설쳤지만 마음 한구석은 오랜만에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숨겨야 할 것도 두려워해야 할 시선도 없다는 사실이 그의 발걸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은 옅은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멀리서 아침 조깅을 하는 주민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카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걸음은 언제나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말을 걸면 이혼 사실이 들킬까 긴장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속여가며 살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문을 열자 카페 주인이 익숙한 미소로 반겼습니다. 형님, 커피 바로 드릴게요. 예, 천천히 주세요. 그의 대답에는 한결 부드러운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는 따뜻한 햇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석재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펼쳐져 있었고 그 속에서 그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영숙은 병원에서 꾸준히 회복 중이고 태호 역시 이전보다 부드러운 말투로 그를 대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작은 틈이 생긴 듯 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젯밤 문득 적어둔 한 줄이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남들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갈 것. 그 문장을 바라보는 순간 더 이상 과거가 자신을 얽매지 못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혼도 외로움도 후회도 모두 지나온 인생의 일부였을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의 변화된 일상을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는 이제 누군가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하루를 채우려 했습니다. 잊으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아침의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던 그는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시작은 어제와 달랐고 내일 역시 또 다른 길이 열릴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았고 혼자가 외로운 것이 아니라 홀로서기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채워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들어오는 상쾌한 바람이 그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삶을 따라 걷지 않는 자신만의 두 번째 인생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며